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블럭 씨 그 어릴 때 네. 학습지 해보셨어요? 그럼요. 그 선생님 해봤죠. 오시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든 해놔야 하는. 그쵸? 네, 막 이제 침대 밑에 숨겨도 보고. 그죠. 막 이렇게 좀 어떻게 버리지? 엄마한테 안 걸리고 약간 그런 나쁜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던 게 이제 학습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제가 학습지 얘기를 뭐 갑자기 꺼낸 건 아니고 네. 오늘 저희 이제 격주 K-팝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죠. 가끔 저희 격주 K-팝 하다 보면 네. 저희가 이제 눈코 뜰 새 없이 정신 없는 이제 뭐 한두 줄을 보내고 나면 네. 이거 어떻게 다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평소에 네. 나올 때마다 네. 하나씩 천천히 들어보면 결코 어렵지 않다. 그래서 평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지도 그렇고 K-팝 신보 체크도 그렇고. 너는 좀 미리 안 하고 뭐 했냐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네. 아니지만 네네. 네, 살짝 근데 오늘은 저희가 좀 어렵긴 했어요. 왜냐면 기존에 비해서 좀 이제 양이 많게 엄청 많죠. 네, 저희가 상반기 특집을 지나온 이후에 7월 한 달 동안 이제 또 K-팝 어떤 곡들이 나왔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김유나 블럭의 K-팝 K-팝 메이트. 스테이션 Z K-팝 메이트 8월 7일 일요일 첫 곡으로 에이티즈의 게릴라 듣고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네. 네, 블럭 씨 그렇게 꾸준히 네. 성실하게 네. 체크하셨다고. 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모자라기도 하고 맞아요. 또 꾸준히 체크하면 이제 일에도 도움이 되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블럭님이 원고 좀 빨리 마감하시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하시는 편이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약간 좀 비호감적인 면이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인간적이지 않다. 약간 질린다. 하지만 또 같이 일하기에는 그렇게 또 싹 먼저 정리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편해서 언제나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네. 저도 거기에는 질 수 없다. 저도 사실 K-팝 신보는 다른 건 몰라도 가능한 한 나왔을 때 웬만하면 한번 꼭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격주 K-팝이나 이런 거 준비할 때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약간 그렇죠. 좀 더블 체크하는 느낌으로 네. 들어보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에도 아주 뭐 그냥 대단한 음악들이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네. 한편 지난주에는 저희가 낭만 여름밤 K-팝 특집 발음이 왜 이러죠? 낭만 여름밤 K-팝 특집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들으면서도 너무 좋았고 네. 저희 이제 선곡한 곡들이 따로 또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간 곡들 이렇게 모아서 따로 들어보니까 정말 그 방이 갑자기 이렇게 확 분위기가 바뀌면서 내가 방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정말 루프탑 같은 데 있는 그런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을 들으면서 막 진행을 하면서도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방송분이 항상 끝난 이후에는 유튜브 스테이션 Z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고 또 음악도 함께 들으실 수 있고 리스트도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항상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또 이 여름을 K-팝으로 한번 적셔보고 싶으신 분들 리스트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격주 K-팝 시간 돌아왔고요. 오늘 좀 양이 많습니다. 블럭 씨 준비되셨죠? 네, 저는 당연히 준비됐고요. 우리 유나님께서 학습지 다 하셨듯이 신보 체크를 또 끝내셨는지 제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뭐 밥이나 든든히 먹고 오셨어요. 맨날 HP 떨어진다고 그렇게 끙끙거리지 마시라고요. 알았죠? 자,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어 갈게요.
네, 또 저희가 다뤄봤으면 하는 특집 아니면은 저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샵 891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유료 문자고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본격적인 8월 첫째 주 격주 K-팝 시작해볼게요. 네, 그 전에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2주간의 신보를 살펴봅니다. 격주마다 찾아오는 격주 K-팝.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반기 결산 시간 때문에 오늘 거의 한 달 만에 돌아오는 격주 K-팝이에요. 되게 오랜만입니다. 어깨가 무거웠다. 네. 네, 약간 소화가 어려웠다. 네. 하지만 그 버거운 양 저희가 처리를 해냈고요. 7월 8일부터 8월 3일까지의 신보 싹 들어보고 오늘 정말 그 중심 중에 중심만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럼 어떤 코너부터 시작해볼까요? 저희 이제 좋았던 앨범 하나씩 소개하면 될 것 같은데요. 좋죠. 네, 이미 이제 그쵸 네. ATJ 게릴라가 나갔기 때문에 네. 제가 소개할 앨범은 여러분들 이미 짐작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꼽는 한 달간 신보 중 가장 좋았던 앨범은 에이티즈의 더 월드 에피소드 1 무브먼트입니다. 저도 이 앨범 좋았습니다. 그런가요? 네, 약간 시작할 때 아마 이거 블럭 씨도 얘기를 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아 정말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렇죠, 앨범 그렇죠. 전반에 물들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저 너무 좋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이거 약간 한국인들의 종특 같은 느낌 아니에요? 너무 최선을 다해. 그쵸, 근데 그쵸. 좋아. 그렇죠. 어떡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네. 뭔가 뭐 피를 쏟는 그런 과정과 결과를 모두 보여주면 이렇게 감상하는 입장에서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게 참 우리가 맨날 K-팝 얘기하면서 뭐 뼈를 갈아 넣는 이런 얘기를 반 농담으로 하는데 네. 물론 그렇게 소모하거나 다치면 안 되지만 정말 그쵸. 그러니까 저희는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네.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신이 그렇죠, 가진 그렇죠. 모든 것을 네. 이 3, 4분 안에 던지는 모습을 볼 때 느끼는 그 희열과 감동은 그쵸. 어디에 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스포츠처럼 정말 그러니까. 혹사까지 아니고 정말 맞아요. 최선을 거기 말고. 다하는 그걸 좋아한다는 거고요. 맞아요. 네, 사실 그간 에이티즈 앨범이 많이 나왔는데 네. 얘기를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맞아요. 해서 뭐 지금까지 작품들이 아쉬웠다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이번 앨범은 정말 멤버들의 역량도 훨씬 더 눈에 들어오고 확실히 멤버들의 퍼포먼스가 늘었다. 늘었다는 게 단순히 뭐 실력이 늘었다 이런 거 이상으로 네. 이제는 각각의 멤버들이 자기 존재감도 표출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이 팀 전체가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한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에이티즈 지금까지 당연히 뭐 강하고 이렇게 멋진 그런 컨셉과 퍼포먼스 선보였지만 이번 앨범은 혹시 뮤직비디오 보셨나요? 타이틀곡? 네네네네. 네, 게릴라 뮤직비디오 보면은 네. 정말 약간 랩메탈 뮤직비디오 보는 느낌? 네,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정말. 네. 이렇게 뭐 깃발 같은 것도 좀 나오고 뭔가 그 00년대 랩메탈 뮤직비디오에서 썼던 그 철제로 된 오브제들이 나오고 막 의상도 약간 좀 힙합 의상도 좀 입고 막 후드티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좀 입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정말 이 케이팝의 근원부터 가보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저 보면서 정말 약간 되게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SM스럽다? 약간 SM 같다? 근데 그러면서도 에이티즈만의 그 에너지가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표출하는 어떤 세련된 방식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SM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통용되어서 사용하는 SMP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그쵸. 기본적으로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어쨌든 반항, 그렇죠. 뭐 거친 면모, 그렇죠. 그리고 또 전복 이게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세상을 막 그쵸. 이렇게, 막 네. 증오에 맞서는. 네네네. 근데 이게 이미 타이틀도 사실 게릴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이번 그 뭐랄까요 세계관 요즘에는 네네네네. 많이는 얘기 안 합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스토리가 전개되는 첫 앨범입니다. 그쵸. 이번 앨범이 네. 이제 더 월드라고 하는 이 테마를 가지고 네네네. 이제 또 새롭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 에이티즈의 그렇죠. 새로운 서사의 시작점을 살짝 좀 엿볼 수 있었고 네.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더 좀
강렬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사실 디스토피아를 많은 그룹들이 이제 건드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건드린다는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도 필요했고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했는데 네. 에이티즈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해낸 것 같고 곡 제목들도 보면 뭐 섹터 1, 사이버펑크 맞아요. 네, 제목들부터 대놓고 뭐 네. 게릴라도 마찬가지고 네.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이 세계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 막 세상에 대한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담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너무 과하지 않게 네. 에이티즈라는 캐릭터를 지켜가면서 음. 잘 보여준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그 명창 하리보죠. 아, 종호 씨요? 네네. 종호의 보컬을 네. 이제는 정말 적재적소로 잘 쓰는구나. 이게 정말 필요할 때만 이 고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 곡 전체에서 이 전반적인 것들을 다 잡으면서 분위기를 만드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메인 보컬이 참 잘한다. 그리고 네. 이제 캡틴인 홍중이 네. 랩을 이제 가사를 직접 또 쓰거든요. 랩을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랩을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래퍼가 사실 많지 않아요. 제가 적어놓을게요. 이 부분 정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종호 씨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전 솔직히 말하면 이번 앨범에서 종호 씨의 목소리가 너무 도드라져서 내 귀에는 종호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명창이죠. 네. 와, 정말 명창이고 솔직히 종호 씨의 보컬은 지금 현재 K-팝 안에서도 거의 차력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네. 아이유 3단 고음, 4단 고음의 그거를 버금가는 네, 그렇죠. 고음과 파워 그렇죠. 보컬을 들려주고 있는 멤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어떤 에이티즈의 세계관이나 스타일에 비해서 좀 더 강력해진 한 방이 필요한 좀 파워풀한 스토리가 전개가 되다 보니까 네. 정말 그 종호 씨 목소리가 제 몫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들으면서 그 있잖아요. 이렇게 뭐 기중기 같은 걸로 곡을 종호 씨 목소리로 쫙 끌어올리는 그렇죠. 듯한. 곡이 아니라 이 앨범을 이렇게 네. 쭉 끌어당기는 맞아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정말 그 앞부분에 있는 뭐 그 프로파간다나 섹터 원 같은 곡에서는 진짜 네.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하게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귀에 띄었던 그런 앨범이자 곡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캡틴도 그렇고 네. 민기도 그렇고 이게 랩을 진짜 잘해서 이제는 듣는 맛이 네. 참 살아 있습니다. 약간 좀 밸런스가 잡힌 느낌이고 네, 이게 맞아요. 저는 항상 흥미로운 게 요즘에는 좀 많이들 갑니다만 그 해외 투어를 한번 돌고 오면 네. 팀들이 그렇게 뭔가 좀 쑥 잘한 듯한 느낌으로 그쵸, 돌아와요. 그쵸. 확실히 기량이 성장한 것도 있을 맞아요. 거고 라이브 경험이 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음. 본인들에게도 물론 투어가 힘들고 네. 뭐 체력적으로도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그들만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투어라는 기간 동안은 네.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성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동안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봐온 어떤 이런 팀들의 서사들을 봤을 때 이 앨범이 꽤 에이티즈에게는 좀 중요한 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냥 약간은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촉이 별로 안 좋은 걸로 유명하긴 한데 그래도 느낄 줄은 알아요.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이건 말로 설명하기는 네. 어렵지만 이게 어떤 에이티즈라는 팀의 활동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는 느낌이 좀 와서 조금 더 약간 주목해서 보고 싶은 앨범이기도 했어요. 요 다음 스텝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앨범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렇게 정말 영혼과 뼈와 관절, 뭐 청춘 모든 것을 갈아 넣은 에이티즈의 앨범에 비해서 네. 제가 이번 주 격주 K-팝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앨범은 네. 정반대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빼고자 한 앨범. 여기서도 이렇게 갈리네요. 진짜. 근데 그 느낌이 저는 좀 굉장히 흥미로웠던 앨범이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걸 느낀 게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뭐 K-팝 이외에 또 대중문화를 즐기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제를 모은 앨범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바로 뉴진스의 네. 첫 번째 EP 뉴진스를 제가 이번 주 격주 K-팝의 2주 앨범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앨범 할 얘기 너무 많아요. 지금
첫 뮤직비디오 공개된 이후로 이 네. 뉴진스에 관련된 뭐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굉장히 다양했는데 사실 그렇죠. 이걸 다 이야기하려면 저희 1시간 특집을 빼도 그렇죠. 모자랄 정도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뭔가 토론 프로그램을 따로 거의 그렇습니다. 네, 개설을 해야 되니까 거의 뉴진스 100분 토론. 그거는 네, 맞아요. 좀 넘어가기로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파트에서 제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마침 이제 에이티즈의 그 The World 앨범을 블럭 씨가 가져오셨으니까 네. 지금 현재 K-팝에서 굉장히 좀 극과 극으로 놓여 있는 그렇죠. 어떤 다양한 기조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사실 최근의 K-팝은 정말 좀 에이티즈나 혹은 다른 그룹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파워풀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네네네. 퍼포먼스에 완벽하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사실은 그런 것이 주는 어떤 카리스마와 압도감으로 강력한 팬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의 사실 2020년대에 등장한 대부분의 팀들은 그것을 가장 큰 어떤 그 진짜 목표 지점으로 삼고 네네.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뉴진스가 좀 독특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그런 흐름에서 완전히 정반대로 치고 들어온 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그 노래는 이미 앨범 나오기 전에도 공개가 대부분 되었었기 그쵸. 때문에 네.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사실 네 곡 수록돼 있어요. 많지도 않고 네네. 어텐션이 제일 먼저 공개가 됐고 이제 네. 쿠키라는 곡이 앨범과 함께 동시에 공개가 됐는데 네. 이 네 곡이 전부 정말 느긋하죠. 그렇죠. 최근 케이팝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렇죠. 거의 칠을 넘어서서 그렇죠. 뭔가 케이팝 안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맞아요. 뭐 듣기 힘들었던 네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른 영역에 있는 팝 음악 같은 느낌이 들죠. 맞아요. 그리고 네. 그 팝 음악이라는 게 최신주류의 어떤 사운드적인 면모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90년대, 00년대, 그렇죠. 10년대의 그렇죠. 어떤 팝에서 우리가 네. 기분 좋다고 느낄 수 있는 그렇죠. 에센스 같은 것들이 전부 들어 있어요. 저도 약간 90년대 있죠. R&B라든지 그런 맞아요. 것들이 또 확실하게 있고. 어텐션 같은 곡에서는 그 마지막 그 후렴구에 네네. 하는 그런 그 화음 쌓아가는 걸 생각해보면 진짜 음. 90년대 여성 보컬 그룹들의 그쵸. 음악에서 많이 네. 들었던 포인트들이 있고 그쵸. 사실은 뭐 헐트 같은 곡 같은 경우에도 뭐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 정도의 팝씬에서 많이 네. 들려지던 사랑스러운 러블리한 어떤 걸그룹의 팝 같은 네네네. 느낌도 굉장히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 윤하님은 아실 텐데 네. 이 8천만 케이팝 동이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스피드라고. 제가 요거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팀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또 굉장히 또 이 팀은 이게임 모먼트가. 나왔구나. 또 국방 모먼트가 나왔네요. 근데 이게 정말 이 팀은 하나잖아요. 그리고 콘텐츠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 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끄집어내오는 콘텐츠는 수도 없이 많은 거야. 한 최근 그쵸. 3, 네. 40년간 등장한 모든 콘텐츠들이 그들의 조금씩 녹아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좀 좋아했던 그리고 뭔가 어떤 속셈 없이 네. 사랑했던 순간들,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쵸, 순간들을 그쵸. 다들 꺼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또 네. 그 00년대 한국 휴대폰 CF들 네, 보면 또 요런 장면들, 요런 느낌들 좀 있었거든요. 저는 또 보면서 그 하이보이 같은 그 뮤직비디오 보면 저 최근에 되게 재밌게 본 드라마가 그 OTT에서 한 하트스토퍼라고 하는 LGBTQ 친구들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랑 이야기를 그린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도 진짜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 메시지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제 사랑을 좀 이렇게 좀 궁금해하고 비주얼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할 얘기 너무너무 많은 팀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존재 자체, 등장 자체만으로 대중문화를 즐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이슈들을 꺼낼 수 있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 콘텐츠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가 그리고 대중문화로서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사실 음악도 너무 좋은데요. 이외에도 너무 다양하게 이야기거리가 많다. 그쵸. 언젠가 하루 나를 잡아
달라. 그렇죠. 저희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네. 오늘 뒤에 얘기들을 못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네. PD님이 초조해하시는 눈빛이 보이셔서 네, 맞아요. 노래 하나 저도 들어야 될 보고 것 있어요. 같죠?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고의 앨범으로 뽑았던 앨범의 타이틀, 다 타이틀이긴 한데요. 이 네. 앨범은 뉴진스의 저의 첫사랑, 어텐션 듣고 오시겠습니다. 뉴진스의 어텐션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노래 들으면서도 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 지금 제일 핫한 아이콘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뭐 열띤 토론을 맞아요. 네,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진짜 특집 해야 돼. 그리고 저 하나 더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곡과 앨범 전반에 많이 참여하신 분이 이제 250이라는 그쵸, 프로듀서인데 그쵸. 네네. 사실 저희가 지금의 케이팝과 좀 대척점에 있고 좀 약간 먼데 느껴진다면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익숙한 케이팝 작곡가보다 물론 이분도 이제 케이팝 작업을 몇 개 하긴 했었지만 네. 사실 올해 뽕이라고 하는 네. 한국의 소리를 찾아가는 그쵸, 앨범으로 또 가장 핫한 정말 좋은 앨범입니다. 정말 좋은 앨범입니다. 여러분 뽕. 뭐 8천만 케이팝 네. 분들에게 제가 뭐 그 앨범을 이렇게 권해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런가? 조금 뭐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그쵸. 더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약간 어른스러운 또 감성이 그렇죠, 그렇죠. 성인 감성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렇죠. 하지만 한 번쯤은 체크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 뉴진스의 앨범이랑 또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그러면은 이제 Z세대 8천만 케이팝 둥이 분들이 네. 이제 적잖은 충격을 그런가요? 받으시지 않을까. 이것이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폭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한 달간의 신보 중 가장 좋았던 노래를 좋아요.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저부터 가보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이제 오랜만에 하는 거라 두 곡을 놓고 정말 끝까지 고민을 했어요. 저도 이 고민 좀 했어요. 방송을 하기 전까지 정말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다가 일단 두 곡을 뽑고 네. 한 곡을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뭘 꼽았냐면 하나는 이제 제 사랑 스테이시의 네. 뷰티풀 몬스터고 다른 하나는 퍼플키스의 널디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는데 대본이 흑백인데 뭔가 네. 컬러로 막 이렇게 하트가 그려져 있는 것 같기도 그쵸. 하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예쁘죠. 글만 써놨는데도 그래요. 제 애정이 이렇게 뚝뚝 묻어나 있습니다. 저도 너무 사랑하죠. 어쨌든 네. 스테이시가 이렇게 컴백을 했고 네. 또 우리 스제에서 또 좋은 순간들, 네. 예쁜 시간들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항상 이렇게 생방을 청취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본방을 네. 청취를 하고 있었고 어쨌든 스테이시가 컴백을 했고 스테이시가 스테이시했다. 노래 소개를 하시라고요 지금. 네. 전 정말 좋아하고 어김없이 네. 잘 나왔어요. 어김없이 잘 나왔는데 이제 다만 스테이시가 기존에 들려줬던 스펙트럼에선 사실은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저 사실은 네. 처음에 그 티저 영상이랑 이런 것 때문에 네. 굉장히 다른 무언가가 나오려나 하고 우려 반 기대 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곡 자체는 블럭 씨가 말을 한 것처럼 그 네. 스펙트럼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곡이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조금 저도 이제 기대 반, 좀 우려 반이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또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안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스테이시만의 색채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곡을 또 네. 가져와서 굉장히 좋게 감상을 했는데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워낙에 전에 사랑을 받았던 곡들과 같은 결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길게 보면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또 숙제 아닌 숙제가 있을 네.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이제 그런 숙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네. 또 바로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 바로 이제 퍼플키스의 널디인데 이게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스스로 하시겠다. 그렇죠. 자문자답 스타일로 이렇게 진행을 아하. 하고 있는데 네네. 그 김도훈 작곡가가 네. 쓴 곡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김도훈 작곡가는 RBW의 수장이면서도 마마무의 곡들 그리고 퍼플키스의 곡들 계속 써온 작곡가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김도훈 작곡가야말로 사실 오랫동안 맞아요. 그쵸 이 그룹의 한 그룹의 타이틀곡을 오래 써온 사람이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또 조금씩 보여줬던 네.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김도훈 작곡가는 그냥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룹에 맞게 옷을 만들지만 그 원단만큼은 정말 자기 걸 고집하는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네. 최근에 또 WSG 워너비에 맞습니다. 또 곡을 또 하나 썼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스스로 해결책을 이렇게 찾아 나가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퍼플키스에게도 좋은 곡을 또 줬고 네. 퍼플키스가 굉장히 잘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퍼플키스도 퍼포먼스에 있어서 자리를 좀 잘 잡아가는 느낌이고 네. 제가 처음 이제 데뷔하기 전부터 그 이제 너튜브 콘텐츠들이 올라왔을 때 네. 이제 자체 콘텐츠들이 올라왔을 때 제가 나고은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이렇게 또 갑자기. 아니요 사심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 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 네, 어떤 네네. 차세대 어떤 보컬이자 퍼포머로서 아하. 네, 한 번씩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점에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아, 네네네네.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문이 좀 막히네요. 아니에요, 물론 사심픽 없진 않죠. 저 없진 소리도 안 않은데. 냈어요. 저 그냥 은은하게 광대만 올리고 있었는데 아, 혼자 그래요? 굉장히. 제가 혼자 괜히 예, 또 예. 이렇게 되게 뜨끔해서 네. 아유, 또 귀여우시네요. 그랬네요. 네. 아무튼 퍼플키스의 널디 그 전작들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퍼포먼스와 좀 좋은 곡이라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들어볼 노래는 제가 퍼플키스의 널디를 골랐어요. 우선은 솔루션의 곡을 함께 들어보는 걸로 네. 블럭 씨는 준비를 하셨고요. 네. 저도 이제 질 수 없다. 블럭만 두 곡 하냐. 저도 두 곡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저는 이지의 스니커스랑 첫사랑의 첫사랑 이렇게 두 곡을 가져왔습니다. 왜요? 이 첫사랑의 첫사랑은 네. 정말 유나님이 안 고르면 그게 이상하다. 네. 그럴 리가 없다. 이게 대본에 없을 리가 없는데 아, 네. 그럼 그렇지. 약간 이런 곡입니다. 날 알아? 날 아냐고. 어쨌든 우선은 이지의 스니커스는 저에게 굉장히 좀 반가운 곡이었어요. 왜냐면 사실 최근에 이지가 마피아나 이제 로꼬 같은 조금 이제 빡빡한 곡으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강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너무 좋은 반면에 네. 약간 좀 초반에 아이시나 나샤이 같은 곡을 부를 때 약간 가벼우면서도 보는 사람을 좀 기분 좋게 만드는 잘함을 그렇죠. 약간 경쾌한. 맞아요. 네. 그걸 가지고 있는 이지의 느낌이 좀 그리운 찰나였는데 이 스니커즈가 그런 저의 조금 이제 그리웠던 마음을 채워주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내세우면서도 사실 또 음반을 쭉 보면 기존에 그렇게 자신들이 걸어온 뭐 발자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을 또 수록곡들에도 조금씩 녹여놨더라고요. 네네. 뭐 What I Want나 뭐 365 같은 곡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이 팀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느낌이 탁 드는 앨범이자 타이틀곡이었고 네.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이름 앞에 가장 먼저 놓일 정말 대표곡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 팀의 한 뭐 1년, 2년 사이에 제일 큰 목표가 될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스니커즈나 네. 그 IC 같은 곡이야말로 사실은 있지가 아니면 또 표현하기 힘든 톤이잖아요. 맞아요. 그 약간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 무겁지 않고 네. 약간 가볍고 경쾌하면서도 좀 그런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것들이 내가 또 최고야 같은 그쵸, 느낌의 그런 게 또 담겨 있는. 네.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있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실은 뭐 이 앨범만 들어보셔도 그 바리에이션 여태까지 있지가 보여줬었던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 음악들의 요소들이 전부 다 아주 골고루 퍼져 있어서 이제 정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제 좀 한 단계 더 먼 곳으로 나아갈 것만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앨범이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쨌든 스니커스는 좀 오랜만에 자주 듣게 되는 있지의 곡으로서 좀 반가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첫사랑의 첫사랑 네. 가져와봤는데 왜 톤이 바뀌세요? 아니요. 말씀하시죠. 그 와중에 이제 이 곡이 저의 심장을 좀 치고 갔는데 그렇죠. 정말 저는 사실 그 제목을 보면서부터 내가 좋아하지 않기를 약간 바랬거든요. 왜냐면 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근데 듣는데 좋더라고요. 피할 수 없죠. 예, 네. 이게 참 우선 처음에 그룹 이름부터 좀 충격적이긴 했거든요. 그룹 이름이 첫사랑.
그래서 사실은 CSR. 2022년에는 네. 약간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검색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괄호치고 CSR을 붙여야지 이제 좀 제대로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첫사랑의 첫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살짝 들어갔다가 이 그룹명과 노래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 곡에 제가 그냥 홈빵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첫사랑이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 네. 유나님의 심장을 관통한다. 사실 요즘에는 잘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 얘기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걸그룹들의 컨셉이나 스타일에서는 그쵸. 상당히 좀 벗어나 있는 그렇죠, 팀이고 그렇죠. 실제로 이 첫사랑이라는 곡도 에이핑크와 다수의 작업을 한 김진원 작곡가가 작업을 했어요. 또 그리고 오랜만이죠. 이 팀을 보면서 이 팀이 소속이 되어 있는 소속사가 또 윤상 씨가 같이 있다 보니까 네네. 사실 또 러블리즈도 엄청 많이 연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이런 팀들의 일종의 계보를 잇는 느낌으로 네네. 팀과 이제 컨셉이 구성이 되었는데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의 느낌을 살린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한 네. 키워드들이 맞습니다. 모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네. 고루고루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정말 말을 잊지 못하시는군요. 예, 정말 말을 잊지 못하는 수준의 정말 첫사랑 세 글자만 들어도 이렇게 감격의 아니요. 말을 잊지 못하는. 그리고 앨범 수록곡을 들어보면 사실 오랜만에 돌아온 뭐 스위튠 같은 팀도 있고 뭐 네네. 찌릿찌릿 뭐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네. 좀 중점적으로 들어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네네. 자, 약간 좀 길티와 플레저 사이를 흥미롭게 오가는 길티라고 하기엔 유나님의 광대가 너무 올라왔다.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진짜 그 노래에 너무 그 귀여운 요소들이 많아요. 그 팝팝 하는 이게 네. 첫사랑이라고 써놓고 팝 물음표 팝 느낌표 이게 부제거든요. 이 부제부터가 이미 맞아요. 어떤 감성을 또 표현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들어보시면 왜 제가 약간 마음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귀여워요. 네, 그러면은 사랑스럽습니다. 저희 이제 CSR. 2주간의 신보 중에 첫사랑. 가장 좋았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 준비해봤는데요. 첫사랑의 첫사랑 그리고 퍼플키스의 널디 함께 하시죠. 두 곡 이어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퍼플키스의 널디를 방금 들으셨고요. 앞서서 첫사랑의 첫사랑 들으셨는데 플럭 씨가 너무 제가 첫사랑 들었다고 네. 노래 듣는 내내 구박을 하셔가지고 아니에요. 구박이라뇨. 너무 님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런 건 또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유나님도? 그렇긴 한데 네. 너무 귀엽다. 팝팝 이거 너무 끝날 때도 팝팝 네 알겠습니다. 이 첫사랑이라는 곡 자체가 네. 약간 유나님을 닮아 있다. 네, 그렇게 그렇게 말하면 한번. 좀 이상하지만 왜 진짜인데. 그래요. 네. 예. 우리 작가님께서 국민 첫사랑 김윤아라고. 약간 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격주 케이팝을 했더니 제가 네. 약간 좀 브레이크가 잘 걸리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났어요. 평소보다 얘기도 좀 많고 해서 네. 심지어는 저희가 항상 준비해드리는 플래시백 코너를 빼고 네. 바로 2주에 가장 좋았던 수록곡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의 흥분 상태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정도면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쉽지만 플래시백 다음 기회로 넘기고 네. 이번 주 격주 케이팝에서 저희 서로 가장 좋았던 수록곡들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네. 우선 제가 얘기해 볼까요, 이거는? 좋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실 이번 주에 완전히 그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네. 타이트하게 새로 발매된 앨범들 중에서 선곡을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네. 저희 방송 날짜에 아주 딱 맞춰서 발매가 된 네. 우리 귀염둥이 네. 네. 너무 귀여워요. 정말 귀엽단 말밖에 나오질 않는데 예나 씨의 네. 새 앨범 가운데에서 레모네이드라는 곡을 사실은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이 곡을 꼽으려고 했어요. 아니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네, 곡은 정말로. 듣자마자 네. 뭐라고 해야 되나? 레모네이드 혹은 뭐 그런 탄산음료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네. 그걸 노래로 구현하면 이 노래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 약간의 그 왜 신맛 있잖아요. 그 살짝 혀 끝에 감도는 그 F로 레몬 맛. 네. F로 시작하는 그 음료 중에서도 오렌지 맛 같은 느낌. 뭔지 알죠? 포도 맛 이런 거랑 좀 달라.
오렌지. 그렇죠. 너무 달기만 한 게 아니라 네. 살짝 그 새큼한 느낌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지금 저희 저희- 둘 다 약간 네. 이계인 선생님처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앞에 작가님께서 되게 굉장히 어리둥절하게 그리고 이게 네. 약간 식도락 프로그램인지 음악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맛 표현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 일인가? 네. 같은 느낌인데 네. 이 우리의 스마일 히어로 예나 씨 두 번째 앨범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노래였고요. 사실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이 외에도 앨범도 뭐랄까요? 진한 그 전작과의 연속성 면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최애나라는 사람을 프로듀싱하고 컨셉트를 잡아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는 느낌이 드는 앨범이었어요. 방향도 워낙 확실하고 맞아요. 이렇게 가겠다. 응. 그러면서도 되게 잘 가고 있다는 거를 또 증명해서 맞아요. 되게 매력적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처음에 이제 들었습니다. 연초에 그 스마일리 같은 걸 들을 때 이게 네. 어쨌든 좀 트렌디한 스타일이고 그렇죠. 너무 컨셉이 명확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변주해 나갈 수 있을까가 좀 궁금했던 면이 있었는데 네. 이번 앨범이 이제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로 이제는 완전히 변형을 시켜서 이제 그 뭐랄까 휴대폰 게임 안에 네네. 나오는 그런 주인공처럼 예나 씨를 꾸려서 뮤직비디오도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세일러문 로고처럼 그렇죠. 정말 그 마법 어떤 전사 같은 네네. 느낌으로 예나 씨를 완전히 컨셉슈얼하게 만들어 놓고 뮤직비디오와 음반과 노래를 전부 삼위일체로 그렇죠. 아주 타이트하게 만든 느낌이어서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뭐 거창한 세계관이나 이런 것 없이 한 사람의 어떤 캐릭터나 색깔만으로 이렇게 명확하고 사랑스럽고 재미있는 어떤 컨셉을 만들었던 가수가 또 있었나 생각하면 진짜 드물단 느낌이에요. 동의합니다. 네. 예나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면 돌파에 가까운 네. 이제 선택을 했는데 네. 굉장히 좋았다. 음.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가 고른 수록곡은 음. SF9의 서머타임 바운스입니다. 저도 이 앨범에서 이 곡 제일 좋았어요. 진짜. 네. 저 이거 이렇게 픽해서 또 어디 다른데 선곡한 적도 있어요. 음. 너무 좋습니다. 네. SF9 이제 습구가 컴백을 했는데 네. 타이틀곡 스크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우스 음악의 에너지도 당연히 있지만 이제 이 안에는 되게 재밌는 곡들이 많아요. 좀 팝펑크 느낌 나는 오케이 오케이도 좋고 그런데 저는 이 서머타임 바운스가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면서도 맞아요. 이 주호와 휘영이 제법 좀 비중 있는 벌스를 지니고 있어서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또 나름대로 혼자만의 이 실력이나 이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또 인터넷에 또 무료로 자기 곡을 공개하기도 하고 네. 막 그런 노력의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런 것들이 잘 다듬어져서 이렇게 곡 안에서 잘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도 참 좋았고 네. 무엇보다 이 곡 자체가 되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SF9의 어떤 이제는 정말 뭐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경력이 커리어가 네. 차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여유가 이제는 편안하게 정말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참 좋았습니다. 네, 저도 이 앨범은 사실은 커버부터 되게 스타일이 명확했어요. 이번 맞아요. 너무 여름 앨범이고 네. 앨범 제목도 더 웨이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티팝 명반들의 빅웨이브랄지 네네. 음반 커버에도 멤버들이 사실 없고 맞아요. 커다란 바다에 뭐 요트 같은 네네. 것이 보이는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너무 확실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수록곡들도 지금 저도 썸머타임 바운스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그 블럭 씨 말씀하신 오케이 오케이 서머타임 바운스 드라이버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 허리 부분에 있는 곡들이 네. 앨범의 컨셉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리고 최근에 생각해 보면 그 여름 노래다운 여름 노래를 또 만나기가 좀 어려웠던 그렇죠. 느낌이 남성 그룹들에 있어서는 맞아요. 확실히 있었는데 그 부분의 목마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앨범 아니었나 싶어서 굉장히 반갑고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SF9의 노래 한번 들어봐야죠. 네. 요것도 이제 Don't Kill My Vibe거든요. 네. 여름 끝나기 전에 저희도 딱 들어줘야 되는 노래예요. 좋습니다. Summertime Bounce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K-pop 메이트 오늘 처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인 특유의 네. 피와
뼈를 갈아 넣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성. 네. 네. 근데 정말 이 앨범들 많이 나온 이거 보세요. 이만큼 K-팝이 정말 이 모든 하나하나의 진심입니다. 저희도 당연히 진심이지만 맞아요. 이걸 만드는 사람들도 그리고 즐기시는 8천만 K-팝 동의 분들도 네. 진심이다. 항상 느끼거든요. 왜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지? 너무 열심히 해. 그리고 저희가 이 한 달치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못 다룬 앨범이 많아서 좀 진짜 아쉽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청아 씨의 베얼메어 파트 1도 있었고 또 저는 이제 네. 제이홉의 잭인더박스가 참 좋았는데 요거 기회 되면 그쵸. 또 한번 얘기를 제가 할 수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빼서 한번 뭐 솔로 특집 이렇게 해서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고 네네.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카라 니콜 씨와 아, 원더걸스 맞아요. 선혜 씨 신보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K-팝에 좀 새롭게 등장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뭐 이런 팀도 또 다룰 만한데 아쉽습니다. 저희가 요 팀들이나 앨범들 또 싹 모아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에는 8월 8일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있는 국민그룹이죠. 소녀시대 특집을 한번 진행해보려고 저희 이제 합니다. 벌써 네. 가슴이 좀 두근두근 하거든요. 그렇죠. 살면서 네. 한 번이라도 소녀시대를 사랑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제가 뽑았던 한 달에 관한 신보 중에서 가장 좋았던 수록곡이죠. 예나의 레모네이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소시 특집 기다립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